혹시 매일 두부를 챙겨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으셨나요? 두부는 분명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인데 말이죠. 그런데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부를 망치는 조리법과 꼭 피해야 할 함정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한국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백질 공급원이죠.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 자주 꺼내지는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저당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유리한 영양 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 박사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한 달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무조건 좋은 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는 방법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두부 한 모라도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칼로리와 혈당 부담이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로 피하셔야 할 위험한 두부 조리법 5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두부 튀김입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기는 순간 영양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두부 자체는 100g에 약 80kcal 정도지만 튀긴 두부는 200kcal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기름이 두부의 빈 공간으로 스며들면서 지방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거든요. 게다가 고온의 기름은 두부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산화된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혈관염증을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단짠단짠 양념조림이에요. 간장에 설탕과 물엿을 잔뜩 넣고 졸이는 방식이죠. 두부 자체는 혈당을 거의 안 올리지만 양념 한 큰술에 든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물엿이나 올리고당은 정제당의 형태라서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두부의 좋은 점을 살리려고 먹는데 오히려 양념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셈이죠. 세 번째 함정은 두부 강정과 깐풍 두부 같은 중식 스타일입니다. 이 메뉴는 튀김과 단양념이 동시에 들어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튀긴 두부에 설탕 시럽과 케첩, 물엿을 코팅하는 방식이라 혈당과 지방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맛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두부 요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의외로 마파두부예요.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숨은 함정이 많은 메뉴입니다. 시판 마파두부 소스에는 설탕과 전분이 다량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구조입니다. 두반장과 굴소스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5번째 함정은 두부를 흰밥 위에 잔뜩 올려 먹는 두부덮밥류입니다. 두부 자체보다 흰쌀밥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요. 양념까지 더해지면 혈당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두부 요리라도 어떤 탄수화물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위험한 5가지 함정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기름과 설탕,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두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데친 두부 또는 생두부 그대로 먹는 방식입니다. 끓는 물에 두부를 2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시면 비린 맛은 빠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때 소금이나 간장은 최소량만 사용하시고 참기름 한 방울 정도로 풍미를 더해주세요. 두 번째 추천 방법은 두부구이입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는 방식이에요. 표면이 살짝 바삭해지면서 고소한 맛이 올라오고 영양소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후추와 허브 또는 들깨가루를 살짝만 뿌리시면
양념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두부 샐러드입니다. 채소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동시에 채워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두부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레싱은 시판 제품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 약간의 머스터드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두부 된장국이나 맑은 두부국처럼 국물 요리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된장에는 염분이 많으므로 평소 드시던 양보다 된장은 줄이고 채소 양은 늘려주세요. 이렇게 조리하시면 한 그릇으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수분을 균형 있게 챙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당뇨 관리에 가장 좋은 두부 과합 식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합은 바로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와 해조류는 영양적으로 완벽한 짝꿍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두부의 칼슘 흡수율도 해조류의 미네랄과 만나면 한층 더 높아지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압은 짙은 녹색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청경채가 대표적입니다. 이 채소들은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가볍게 볶거나 데쳐 드시면 영양소 흡수와 혈당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쿠압은 견과류와 들깨예요. 두부에 부족한 오메가3 지방산을 채워주는 식품입니다. 들깨가루를 두부 위에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무염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쿠시압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두부와 식감이 잘 어울리는 식품이에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와 버섯을 함께 끓이거나 구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합은 발효식품인 김치와 청국장이에요.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조합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김치는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묵은지보다는 덜 익은 백김치 쪽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최고의 두부 화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데친 두부 한 토막에 들깨가루를 뿌리고 채소 한 줌을 곁들이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시면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 된장국에 버섯과 미역을 넣어 드시면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두부 섭취량은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통풍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양 조절이 필요하니 주치의와 꼭 상의해 주세요. 두부는 분명 당뇨 관리에 든든한 친구이지만 조리법 하나로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함정과 5가지 과합만 기억하셔도 식단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좋은 두부 식단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비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